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강으로 만들어봤던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지 같이 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제가 그냥 기초적으로 빨리빨리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정확하고 뭐 그러진 않지만 그냥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페이스 커터, 면삭을 치는 매크로입니다. 어떤 큰 가공물에서 이만한 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큰 사각형이 있는 경우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석 베드에서 저희가 그 MCT 머신을 활용해서 이 자석 베드가 있고 이 위에 이제 공작물을 올려서 위에 있는 각을 치고 또 돌려서 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수동 조그로 돌리는 분도 계셨고 이 매크로를 알기 전까지는 그냥 마스터캠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면삭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워낙 가공할 수 있는 치수의 폭도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점점 귀찮죠. 그래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냥 XY 값, Z 값만 바꿔버리면 이 면삭을 쉽게 이렇게 컴퓨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사람 손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O 프로그램 번호를 임의로 썼고요. 페이스 커터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주석을 사용해서 썼습니다. 이 주석 안에 쓴 의미는 실제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화 코드를 원래 G코드를 쓰듯이 써줬고요. 스핀들 값을 정해줬고 정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1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G65를 사용해서 이 앞에 있는 X, Y, Z, C 4개의 변수를 다음 1006번 프로그램으로 연산을 시키러 보내줄 겁니다. 이 방에 있는 번호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컴퓨터라는 PC가 그러니까 이 환하게 이해하기에는 G65P 1006번으로 이 저번에 말씀드린 알파벳에 치환되는 번호가 있었죠. 그래서 X 값은 샵 24번, 그 다음에 Y 값은 25번, Z 값은 26번, C 값은 3번이었죠. 그래서 이 각각의 대응시키는 값으로 방 번호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M30으로 종료가 되지만 이 안에 G65에 보낸 프로그램 자체가 다 종료할 때까지는 이 메인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누가 남이 저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알려줘도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저도 그냥 남이 만든 프로그램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 안 되고 뭐 그런 이상한 거 투성이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프로세스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할 때 먼저 그림을 저는 그립니다. 매크로를 사용할 때 이만한 커터를 사용할 건데 커터는 그 현장마다 다 다르겠죠. 뭐 150파이, 100파이, 160파이, 200파이 있을 테지만 저는 그 당시에 160파이가 있었기 때문에 160파이로 정하고 가상의 그림을 그립니다. 커터가 페이스 커터를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지나가면 되겠죠. 그냥 단순한 면삭이기 때문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보통 면삭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치수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 번 작업을 시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상으로 일단 그려 놓는 겁니다. 그림을.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게 되겠고요. 첫 번째 그림은 이게 1번. 그 다음 2번 그림으로는 Z값을 먼저 정해 봅니다. 이것을 만약에 3mm 깎아야겠다. 근데 보통 3mm를 한 번에 절입하진 않죠. 그래서 1mm씩 3번 깎아야겠다 라고 상상을 한다면 처음에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돌아오면 1mm가 깎여 있겠죠. 그래서 이 1mm 또 1mm 1mm 이렇게 깎아놔야 이만큼 깎일 겁니다. 이것을 이제 2번으로 도식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또 X값의 폭이 있어야겠고요. 여기서 이제 변수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변수를 사용해야 이 매크로를 운용할 수 있을지 먼저 변수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X와 Y 값이죠. X, Y 값을 정해놔야 이게 이렇게 쭉 계속 가는 일도 없고 이것보다 덜 깎일 일도 없기 때문에 X와 Y 값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2번 도식과 같이 Z값이 중요하겠죠. 근데 Z값을 페이스 커터는 한 번에 밀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밀 수 있는 첫 번째 절입량과 그리고 총 내가 몇 번 깎아야겠다, 뭐 몇 미리를 총 세워서 깎아야겠다라는 절입량을 저는 그냥 임의의 C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변수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A부터 Z까지의 변수 중에서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쉬운 변수를 골라서 썼습니다. C는 이 Z가 1씩 들어가면 총 3mm가 깎이게 되겠죠. 그래서 Z가 카운트가 일단 돼야 될 것이고요. X와 Y 값은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겁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또 나눠서 보면 처음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한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01번을 써야 100번부터 실제 저장되는 코드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샵, 아까의 알파벳처럼 샵 1번부터 뭐 26번까지의 코드를 직접 넣으면 이 안에서만 1006번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없겠죠. 그래서 글로벌을 쓸 수 있는 100번부터의 값을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1번부터 시작을 했고, 이것은 이제 커터의 메인 지름이죠. 메인 지름 D에 대한 값이고요. 샵 102번은 절입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샵 26번이 있죠. 이 샵 26번은 이 Z의 값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한글로 그냥 정의를 해놓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거를 내 손맛에 맞게 변경할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풀이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샵 103이라는 것은 적절한 양의 폭을 정해준 겁니다. 이것은 이제 또 변수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공하시면은 이 커터 지름이 160이라고 해서 이 160 그대로 밀고 가고 또 위에 올 때 160 그대로 지나가면 이 사이에 이렇게 결이 생기겠죠. 다 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겹쳐서 가공할 수 있도록 이만큼과 이만큼의 값을 붙여 놓은 겁니다. 커터가 지나가고 이 사이도 중복돼서 지나가야 면이 골고루 평평하게 조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해준 값이 10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커터의 반지름이죠. 커터 나누기 2를 해서 반지름의 값에 그냥 30을 뺀 겁니다. 이 30은 그냥 제가 정의했던 그 당시 치수에 맞는 정의값이고요. 이것은 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커터에서 160에서 2를 나눈 값에서 30을 뺀 만큼이 실제로는 더 중복이 되게끔 103번에 입력을 넣어 놓은 거고요. 104번은 피드라는 값으로 따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피드가 보시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피드 값을 만약에 급하게 변경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여기서 다 변경할 필요 없이 이쪽에서 한 번에 104번 피드 값은 뭐 1000, 2000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장부터 천천히 보시면 설명을 해드리자면 G90, G0, Z200 이것은 이제 안전 높이를 띄워 놓은 것이고요. 스핀들 회전을 시키고 G90과 G0로 X 값이 이제 실제적으로 명령 받은 대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101번은 커터의 지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커터 지름에 2를 뺀 것의 30만큼 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1번의 도식, 그러니까 이 그림의 도식이 중요한 이유가 상상을 할 때 뭐 어떤 커터도 이렇게 페이스 커터가 이 위에서 바로 Z 값을 내리꽂으면서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량의 X 값과 Y 값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터는 이쪽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깥부터 시작을 해야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 값을 이렇게 샵 24번이라는 번호에 넣어놨는데 여기서 이만큼 더 빠져야 시작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원점의 위치는 저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 좌표의 밑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좌하단에 정했기 때문에 이 점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부분의 원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잡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바깥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이 x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0, 0 원점인 상태에서 뒤로 빠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커터에 나누기 2를 한 것에 30을 뺀 만큼, 그러니까 약간 한 이 정도, 커터가 이 정도 있으면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가 더 빠져서 이 공작물 좌표 원점에 더 뒤로 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x 값과 y 값은 그냥 안전을 위한 값이다. 그래서 처음에 G0로 이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M00인 상태에서 한번 멈춰줍니다. 이것을 넣은 이유는 그냥 많은 사람이 가공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공의 어떤 확인 없이, 그러니까 페이스 커터가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죠. 페이스 커터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만큼의 거리는 200이 돼야 되죠. Z가 200으로 나와 있고 X와 Y 값이 이만큼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라고 M00을 그냥 넣은 것입니다. 매크로에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Z3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가 goto, if, while문 배웠던 그 명령어를 쓰게 되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부등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절임량이 절임량, 그러니까 이 C 값이라고 아까 했었죠. 그리고 이 Z 값 한 번씩 넣을 때 만약에 1mm씩 넣고 이게 3mm씩 넣는다 했을 때 이게 커지거나 같을 때까지 이 두 문장은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부등식을 잘못 세우게 되면 이 1을 계속 깎고 나서도 3mm를 넘어가서 초과해서도 계속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while문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G90, G0로 이제 X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Y에 이동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X의 우측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G0로
정확하게 이제 가공할 면적에 갖다 놓은 다음에 G1을 이용해서 Z가 이제 천천히 내려오겠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를 또 붙였죠. 그래서 절임량을 앞에서 줄 이 변수가 이제 쑥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앞에 세워놨던 1005번의 프로그램에 있는 사용자가 몇 미리 넣을 건지에 대한 값이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Z가 마이너스 지금 가상으로 1mm를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Y는 이제 이 적절한 폭,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와 여기가 중복되기 위한 가상의 치수가 있는데 이 치수에 대한 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샵 25번은 여기 앞에 써놨던 것처럼 Y 값입니다. 그래서 Y 값이 이 계산을 했던 시계에 비해서 작을 때까지 이동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사각형을 깎게 되는데 커터가 더 큰 경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변수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먼저 가공하시는 분들은 원래 손으로 하셔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여기에 어떤 돌발 상황 또는 그 제한치를 이렇게 while문이나 if문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장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도 쉽게 생각하시면 나누시면 됩니다. 이 두 원에 대한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두 원의 문장이 이쪽부터 시작이 됐지만 두 투에 대한 문장은 또 여기까지 and 2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2와 2번이 같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이제 놀게 될 겁니다. 그래서 x 값이 피드를 줘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고 또 적절폭에 대한 것을 또 식을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가공할 때 또 얘가 이 x의 끝에서 이렇게 가공하고 바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치수를 벗어난 상태까지 이동을 시키도록 또 얘도 안전거리를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폭에 대한 식을 세워놨고요. 커터에서 30mm 정도 더 뒤로 와서 적절하게 Y가 올라가겠죠. 이제 이 G0를 사용해서 여기서 급속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X는 아까 1번 식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왼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이 제로 지점이죠. 제로 지점인 마이너스 쪽으로 오기 위해서 이 피드와 함께 이 문장을 적어줬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적절폭이 이 적절폭이라는 것은 이만큼 이렇게 커터가 두 번 지나간 자리에 대비해서 이 Y값의 크기, 이 Y값 소재의 크기가 작거나 같으면 이제 20번으로 빠지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20번 고우투라는 것은 바로 분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20번 if 문장에 맞게 이 폭에 대비해서 Y값이 작으면 20번으로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번에 바로 왔죠. 이 N20번에 오게 되면 다시 또 물어봅니다. if를 두 번 쓴 거죠. 첫 번째 if를 썼고 두 번째 if를 썼는데 여기서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머릿속 상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편한 문제입니다. 가공을 했을 때 이 Y값이 그냥 이 두 번으로 지나가도 되면 다 끝나는 문제면 굳이 더 이만큼을 반복시킬 수 없겠죠. 이 제가 만든 루틴 같은 경우에는 X가 한번 이동하고 Y가 올라가고 X가 다시 원점으로 이동해서 한 번씩 루틴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Y의 폭이 늘어날수록
이 루틴이 그냥 반복되는 겁니다. y 값이 더 늘어난다면 이만큼 또 반복하겠죠. 또 더 늘어난다면 이만큼 반복하는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루틴에서 끝날 수 있다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문장이 이 if에 두 개에 담겨 있습니다. 20번으로 간 다음에 이 n 20번에 바로 오면 또다시 물어봅니다. if가 여기서 이 커터의 길이를 y폭에서 뺀 만큼을 비교했을 때 이 제가 아까 여기 적어놓은 적절한 폭보다 크면 21번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 21번으로 일단 가보면 따로 또 문장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20번에 걸러지고 또 if를 이용해서 21번에 걸러지게 됐다는 것은 이만큼의 루틴이 다 실행이 되고 나는 더 이만큼 갈 필요가 없어 라는 거기 때문에 적절 폭에서 이 커터 반 나눈 것만큼을 빼주고, 그리고 절임량을 플러스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알진 못해도 상관이 없지만 응용을 앞으로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임량을 이용해서 지금 while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임량이 다 채워지면 그냥 이것이 일씩 그냥 계속 있으면 무한히 돌겠죠. 여기에 값에 변화가 없으면 얘는 3인데 얘는 1이다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늘어나야 나중에 이 조건을 충족해서 while문을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이 식입니다. 그래서 절임량이 원래 1이 있었죠. 1은 지금 원래 절임량 또 넣은 것에다가 또 절임량 2를 더하라고 합니다. 그 식이 이쪽에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는은 이퀄이라는 뜻이 그 이외에도 대입을 해서 이 값에 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고 end 1로 종료하게 됩니다. end 1을 종료한다는 것은 또 이 while문 자체가 종료를 하게 되겠죠. 그 말은 y의 폭이 이 커터가 두 번 지나간 것보다 짧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만해도 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절삭을 다 끝내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1 플러스 1 해서 2가 되고 end가 일단 종료가 되지만 처음부터 while문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겠죠. 이번에는 2로 카운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3과 2를 비교했을 때 아직 3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두 while문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x 이동하고 z가 내려가고, 그리고 x가 오른쪽으로 한번, 그리고 y가 위쪽으로 급속 이동, 그리고 x가 또 왼쪽으로 절삭이 되고, 그리고 또 물어보겠죠. 네,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루틴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while문도 있고 if문도 여러 개가 있어서 처음엔 복잡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한글을 이용하고 또 그 전에 그림을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식을 세워 나가야겠다. 그렇게 처음 이 방법과 같이 2번은 뭐 z를 마이너스 몇 미리씩 넣겠다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식을 세우시면 한 개 한 개 넣으시면서 기계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리고 또 벗어나는 게 있다 했을 때 이렇게 if문을 적절히 넣어서 어떤 제한 수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시면 일단 환학 매크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감사합니다.